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는 첫 아이템은 용산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동안에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과장하며 500억 원 정도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틀어쥐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있는데 사무실 이전 비용을 못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요새 어린애들은 소꿉장난을 해도 그렇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국가가 하는 일이 그게 뭡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나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엔가 의식화돼 버리면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생각지도 못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죽자고 청와대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기와는 직접 상관도 없는 일인데 불쑥 나타나더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끼어들지를 않습니까? 그의 주장은 단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다가 나와야 도리지 애초부터 안 들어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수위원회 자리에서 일을 하겠다. 청와대에는 결코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결단도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나는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며 왜 국방부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청와대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로 결정을 하니까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안보 공약 우려를 들고 나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청와대 아닌 다른데 어디로 간들 시간이 걸리고 안보 공백 우려가 없겠습니까? 친북, 친중 정권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청와대에서 근무해야 할 말 못할 뭐라도 있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겠고 윤 당선인은 그런 걸 알고는 있지만 아직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겠습니다. 이처럼 미묘하고 어수선한 판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순회급 지휘부에 근무했던 기라성 같은 각군 장성 출신 천여 명이 안보 공백이란 것은 없다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각군 장성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안보, 외교, 국방을 볼 때 그들이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며 펄펄 뛰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전체 이름으로 낸 그들의 입장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은 23일 대통령 집무실에 용산 이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집무실에 용산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평시 군사 대비 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지휘, 통제,
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 공백은 없다.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지휘소 이동 훈련에 숙달돼 있다. 그 일례로 대대가 이동을 해도 주 지휘소와 예비 지휘소를 설치해서 단 1초의 지휘 공백도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용산에 모이게 되는 것이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 지역은 방호력이 큰 지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서 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40여 차례의 미사일 도발에도 서해바다에서 우리 국민이 불에 타 죽어도 7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어도 북한의 눈치만 보며 항의 한번 못했다. 안보를 도외시하던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 안보 공백이 크게 우려되는 것처럼 안보 공백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을 빌미로 국민과 군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남은 임기 동안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입장문은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과 6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 명 명의로 나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입장문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엄중 경고하며 정치적 악용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문도 나왔습니다. 이 입장문은 지난 19일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 역대 의장 11명이 연명한 입장문에 대한 수정 의견 성격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지만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입장문은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지난 5년 동안 안보 실정을 바로잡고 정권 교체기 국가안보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국가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한 애국충정의 발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 이 입장문을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개탄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며 이런 작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 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 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일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 496억 원도 못 주겠다고 하지만은 남북협력기금이 1조 2,800억 원이고 북한이 우리 국민의 혈세 700억 원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지만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에 입주할 경기도청 신청사에 4,700억 원이 들어갔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걸 거부하다니요. 이는 열화와 같은 국민적 여망에 의해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물먹이고 온갖 구실로 새로운 정부가 일을 시작도 못하게 하는 구테타적 사변이라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비극적 사태를 유도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